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오늘 20주에 걸친 촛불 시민들의 뜨거운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열망. 20주 전에 이제 그 씨를 뿌렸다면은, 물을 주었다면 이렇게 열매로 변화가 됩니다. 그 설명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생초예요. 생초. 아, 진짜요? 예. 조화가 아니라? 예, 의아리 나무라고. 의아리 나무. 진짜 예, 유치하다. 이걸로 오늘 밀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뉴스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취지로 만든 이 프레임 대 프레임이라는 책.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프레임의 역발상으로 완성된 19대 대선 가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책이죠? 돈 받은 만큼 좀 하세요. 있습니다. 예. 얼마 안 줬어요, 여기서? 예. 이 책을 쓴 저자가 조윤호라는 작가인데 미디어오늘 기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서울 시립대 다닐 때부터 아주 명 청년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조윤호란 이름 처음 들어봅니까? 조윤호요? 예. 같은 나이에 누가 있냐? 오창석이 있습니다. 조윤호랑. 예, 조윤호하고. 그 나이 때가 좀 예. 어두운 나이군요. 물론 이제 제 나이 때 변희재도 있고 김용민도 있듯이 예, 오창석도 있고 조윤호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윤호 작가 많이 기억해 주시고 프레임 대 프레임 요거 굉장히 책이 좋습니다. 제가 양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굿딜이라는 어플 소개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구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디 뭐 대리점, 뭐 판매점 이런 데 자꾸 돌아다니시면서 네. 호갱 되지 마시고 어플로 아주 스마트하게 구입을 하시라는 거죠. 굿딜입니다. 네, 앱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검색했는데 여기보다 싼 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난처한 거죠. 난처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어지간하면 하여튼 웬만하면 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들이 차를 사실 때 신차를 어떻게 견적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신차 노트에서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자동차 렌트에서 전국 메이저 리스 업체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신차 노트를 검색하시거나 전화가 가능합니다. 이거라도 하셔야지. 네, 1522-0997 안철수 버전이요? 1522-0997 그렇지. 1522-0997 반드시 신차노트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옳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맘마이스 다음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5천만 국민분들께 스케치북으로 강의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스케치북으로 강의를 하신 분. 감이 혹시 오시나요? 스케치북 필리버스터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환영합니다. 주무시나 보네, 주무시나 봐. 나오세요, 아저씨. 박근혜 정부 지금 재정적자 167조 낼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이게 문제예요. 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본인의 손으로 문을 열질 않아요. 아니,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전 의원이에요. 아니, 안에서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신 거예요? 아니, 마이크에 대고요. 마이크도 들어줘야 돼. 정말. 손잡이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손잡이요? 네. 그냥 밀면 됩니다. 미는데 손잡이가 왜 필요해요? 네. 혹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여기 계신 분들께 그래도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정학입니다. 저는 제 소개는 정책하고 관계가 된다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2014년에 제 히트 작품이고요. 2014년에 또 수제 맥주와 함께 대한민국의 수제 맥주 시장을 바꾼 홍정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빠터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이 음험한 빠터, 면세점 문제를 정면으로 정조준하셨던 분입니다. 이 면세점 주고받은 걸로 결국 뇌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함정을 이렇게 쫙 깔아놨죠. 롯데하고 신라만 왜 이걸 다 해먹느냐.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최순실 씨가 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예. 그래서 맞아. 그러고. 날려야 된다. 홍종학 날려야 된다. 안민석, 홍종학 날려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아니 저는 날라갔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대. 얘 날리라고. 네. 딱 집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 네. 네. 그래서 김기식, 홍종학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날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그 지역구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두 명 떨어뜨리기. 이게 제가 그 유명한 안종범 수첩에 야, 지금은 또 이게 훈장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찍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바로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십니다. 네. 예. 아니 그 우리 의원님은 이번에는 왜 출마를 안 하셨던 거죠? 이제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거든요. 네. 네, 캠프 들어오려고. 더 큰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군요. 이제 뭐 경제부총리. 네. 글로 가야죠. 근데 이제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경제부총리가 된다면은 그 세상은 정말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에이,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래요? 아니 이분의 그 경제 철학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이제 들어봐야죠. 아니 정말로요. 네. 그 문재인 후보님하고 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정책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5월 9일이 지나서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 매일 그 생각을 하느라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나는 경제부총리가 될 테니. 요즘 그 김종인 대표가 오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축조해 하시더라고요. 네. 씁쓸한 표정입니다. 네. 아니 아까 수제 맥주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 수제 맥주를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법을 바꿨습니다. 수제 맥주 관련 법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네. 여기는 수제 맥주 없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카페에 수제 맥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제 맥주는 만드는 데서만 팔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카페를 내면 수제 맥주 만드는 데서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뭐 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 기획재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고상하셔서 네. 수제 맥주를 그렇게 아무데나 팔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법이 한 12년간 지속되어 왔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때 외국 선수들이 막 오는데 수제 맥주도 없으면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그때 수제 맥주가 처음 허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12년 동안 이제 다른 데는 못 팔게. 그러니까 만든 곳에, 그러니까 양조한 곳에서만 네네. 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비라고 이것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근데 그런 법이 있는 명분은 뭐였습니까? 뭐 위생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죠. 위생이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주세가 비싸거든요, 맥주가. 세금. 맥주 뭐 뿐만 아니라 주세가 72%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60년대, 70년대는 주세가 전체 세금의 한 7%까지 됐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주세가 0.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끌고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오비 하이트가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오비는 사실 지금 한국 기업도 아니에요. 100% 벨기에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트만 지금 우리나라 맥주 회사고요. 얼마 전에 두산이 오비를 그 KKR이라고 하는 투자회사에 팔았고요. 아니 벨기에 회사인데 왜 이렇게 맥주가 맛이 없어요? 벨기에 회사는 좀 맛있어야지.
아니, 저 광고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안 들어와 거기. 그래서 우리 큰 맥주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는 하나밖에 없고 수제 맥주는 아무리 커져도 그 큰 맥주 시장의 잠식을 거의 안 해요. 뭐 1% 될까? 지금 0.1%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이렇게 막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 곳비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통이 가능하게 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맛있는 수제 맥주를 이제 동네에서 드실 수 있게 된 거고요. 제가 그때 목표했던 것은 그 수제 맥주 세율은 72%인데 오비가 1,000원에 만들어도 72%, 수제 맥주 2,000원에 만들어도 72%니까 수제 맥주 세금이 2배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세금 내리자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했고요. 그래서 기재부가요. 국세청에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기재부도 반대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수제 맥주 세율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의원님은 하고 많은 것 중에 맥주에 그렇게 주목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니 맥주에 주목하게 된 게 아니라 이건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하고 많은 것이 왜 이렇게 술 타령만 하셨냐고요? 술을 좋아하시나 봐.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를 워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요? 네.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 면세점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인천공항에 거기 그 출국 심사대를 딱 나가면 오른쪽 가장 좋은 자리에 네. 오른쪽에 루비통, 왼쪽에 에르메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 공항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거기에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뭐 제가 이렇게 재벌을 사랑합니다. 친재벌 비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TV가 거기 있어야 되고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나가서 그 삼성전자 그 TV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럼 그거 보면 자기네 나라 가서 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러네 진짜.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 중소기업 좋은 제품들 쫙 있으면 네. 와, 한국 정말 좋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한두 시간 동안 거기서 구경하고 한국 제품 구경하고. 네. 그래서 목이 마르면 그 뒤에 이제 수제 맥주를 이렇게 쫙 늘어놓는 거죠. 또 맥주. 또 맥주야. 그러면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맥주가 맛있는 맥주가 있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맥주집들을 찾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혹시 뭐 맥주 관련된 뭐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홉 같은 거 파신다든지. 그 수제 맥주 회사가 좀 협찬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경제통이라고 해서 모셨는데 뭐 맨 술 얘기만 하시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저희가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을들이 피해를 입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이제 가는데 새벽 5시에 국회의원 10대 명이 그 인천공항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앞에 계시는데 등치가 좋으세요. 그 총도 자기 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데 보안요원인데 이 보안요원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아니고 간접고용 노동자죠. 그래서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딱 느낌이 야 이거 인천공항 큰일 났다. 이런 분들이 보안을 지키니 이게 공항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데 이게 사고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그냥 그 보안구역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공항이 돈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항이 서비스는 뒷전이고 안전은 뒷전이고 돈만 많이 벌어라. 이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 난 거잖아요. 예. 돈만 많이 벌어라 하니까 대한민국인지 뭔지 신경 안 쓰고 거기 루비통과 에르메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전시관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돈은 덜 벌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선전 효과로 하면 그건 에르메스 이게 루비통 이 선전 효과가 아니죠. 이건 정말로 수천억 원의 돈이 우리가 광고 효과가 있는 건데 네. 당장 인천공항에 돈을 버니까 그냥 보안요원은 이렇게 비정규직 쓰고 거기다는 이렇게 외국 이 명품 가게나 들여놓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런 것들부터 바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돈보다 우선하는
문재인 후보께서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2달 후에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는 법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거물이시니까 법을 많이 발의를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중요한 게 세월호 사건이 나고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렇게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안전,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생, 노동자의 조건, 노동권, 인권 이런 걸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는 모든 정책은 바로 이 법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월 9일이 돼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평가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돈을 쓸 때 돈을 많이 버는 기업한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한테 돈을 쓸 겁니다. 노동 조건을 가장 좋게 하는 기업한테 돈을 쓰게 될 거고요. 그런 기업과 국가가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 조건에 과연 얼마나 많이 일자리를 만들었느냐, 얼마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꿨느냐, 이걸 가지고 그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예. 그 의원님, 지금 우리 사회 각처에서 응어리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대표적으로 KTX 여승무원들, 이분들도 사실은 안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 그 노동 현실과도 깊숙이 관련이 돼 있을 텐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없으신지? 지금 너무 앞서 나가셔가지고요. 예. 제가요? 문재인 후보께서. 제가요. 네, 제가. 야, 야, 문재인 후보하고 나하고 같은 급이야. 그거 알아야지, 그걸.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김영민 보낼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한번 말씀해 그게 네, 그 부분 네, 네. 말씀하시죠. 예. 그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요. 네. 그냥 요즘 공약을 막 하세요. 그냥 나가서. 협의 없이.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노동이사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공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가시더니 노동이사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냥 하버리시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예.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라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현장에 항상 많이 다니시면서 그게 응어리진 게 있어서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캠프에서 걱정을 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지금 공약을 아주 멋진 공약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히 독단적이시네요. 이 패권들이 저기. 맞습니다. 참모들의 이야기는 듣질 않고. 들어가지만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안녕하십니까. 손 럭키입니다.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 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차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의 다음 대통령 선택을 위한 대선 가이드. 프레임 대 프레임. 프레임 대 프레임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씨 탄핵으로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 대선 주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유승민, 안철수, 김무성, 반기문, 박원순 이 8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책을 썼고요. 선거법에 걸릴까봐 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프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 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있고 알맞은 음향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4565, 1544-4565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주세요. 요요요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삼성 LG가 에르메스 자리랑 루이비통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500억, 뭐 300억, 뭐 200억 이렇게 자리마다 이제 그 돈이 있어서 그 돈 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못 들어온다 이런 건데 그 돈으로 하지 말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자랑스러운 기업들 앉혀주자는 거잖아요. 그 앉혀주는 선정을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자의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돈으로 딱 그냥 매기니까 명확하게 순서가 있는데 자의에 의해서 그걸 하게 되면 그분의 최순실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네. 아 좋았어, 적절한 지적이야. 아 휘청거리셨어 지금. 역시 이재명 캠프. 좋아. 송가혁 좋아.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니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저러시지 않은데 이거 딱 들으면 좋아하실 건데 이런 거. 속으로는 이 생각 하고 계셨어요.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 서울역에 가보시면 알아요. 서울역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자마자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어요. 예외적인 사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다 공정하게 기회를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선전하는데 가장 좋은 제품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돈 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루비통보다 덜 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선전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좋은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국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원하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그 공약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바로 이렇게 해외 판로 개척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정규직 비율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정규직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럼 오뚜기가 떡하니 있겠네. 그렇죠. 그런 걸로 평가하셔서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평가 기준을 그렇게 바꿔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얘기.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문 캠프에 자리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캠프에서 가장 히트 상품이 하나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1번가. 일단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이런 건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겸손하셔야죠. 네. 민주당이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지털 소통본부장 할 때 온라인으로 10만 당원이 불과 2, 3주 만에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지금 민주당 저희가 경선했잖아요. 이번에 160만 명 네네네. 참여를 했고요. 이게 대한민국 정당사를 또 한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2015년서부터 정책 박람회라는 걸 했습니다. 민주당이.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운 공약을 국회에서 이제 하루 날 잡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런 정책들이 통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정책 박람회를 해왔고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 오면서 요번에 우리 정책들이 좋은 정책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상품식으로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야. 네. 그 누구인지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제가 몰라요. 우리 SNS 팀에서 한 거라서요. 네. 그분한테 진짜 뭔가 특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수순갑이다.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부적으로도요? 네. 자, 그러면 그 일본과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일본가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린 게 안전이 정착된 나라 요거라고 하네요. 베스트 상품. 네. 그 다음이 이제 최순실 없는 나라. 추방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언제 거죠? 요게 이제 22일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몇 명이나 그거 했어요? 1위가 뭐 10만 명 좀 넘는. 그러면 제게 더 저긴데. 더 출신입니까? 네. 1위는 미세먼지입니다. 18. 미세먼지가 1위예요? 18만 명. 미세먼지. 그걸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미세먼지는 안철수가 먼저. 그래서 나눠 갖는 거지. 아니, 안철수 후보는 그 스모그 프리 타워. 네네네. 그 로봇 물고기를 버금나가는. 자꾸 MB 생각나게 하지 마세요. MB 아바타 아닙니까? 뭐 해주셔야지. 예.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MB 아바타 아닙니다. 제가 갑철스러 보입니까? 미세먼지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군요. 이 공약 만들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욕심이 좀 많으셔가지고요. 첫 번째 사람 욕심이 많으시고 두 번째 정책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을 만드셨죠. 그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지금 한 1000여 분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100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집을 전달을 했고요. 네. 지금 캠프에서는 거기서 콩값 빼먹듯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문제 없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쎄 뭐 저희가 한 것도 빈틈이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선거 기간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근데 아직 그렇게 로봇 물고기나 아니면 스모그 프리 타워 이런 건 아직 사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후보께서 정책에 욕심이 많으셔서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또 밤새고 이걸 공부를 하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후보가 저렇게 뭐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저희는 뒤에서 웃죠.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꼼꼼하게 그 정책 하나하나를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를 다 하시고요. 저희들하고 만나서 다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밤새 주무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러면 또 아침에 전화하셔요. 어제는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밤새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요건 좀 빼는 게 좋다. 그러니까 후보께서 얘기하신 그 정책 하나하나는 다 본인이 밤새 고민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런 정책들이 나가니까 지금 자신 있게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지금 답을 하는 거죠. 아니 저 문재인 후보가 예전에 2012년에 자기 이름으로 이제 책이 나가는데 통상 그럴 때는 그냥 알아서 그냥 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본인이 뭐 공저로 나간다든지 혹은 뭐 본인 명의로 어떤 중간에 아티클이 하나 들어간다든지 그거 그냥 비서가 다 써서 넘길 것 같죠? 밤새도록 읽으면서 다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리 하나 앉으려고 아주 열심히 하네. 누구처럼 이제 대신 써주는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래요? 야, 캠프쪽 나오니까 열심히 하네. 참. 저 예쁘죠? 그리고 그 의원님 입장에서 이 정책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 그 신혼부부의 집한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택정책 발표했고요. 그래서 17만 호 매년 공적임대주택,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한 13만 호 하는데 그 중에 30% 그래서 매년 4만 호, 그러니까 5년이면 20만 호를 신혼부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이제 완전히 신혼부부 전용. 아, 신혼부부 우선권 전용. 정도가 아니라 4만 호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은 청년대로 따로 이제 한 30만 실, 청년들은 뭐 같이 사니까 방 한 칸으로 해서 한 30만 방 정도 그 따로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거기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가시면 이제 전세 그 대출을 싸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여유가 있어서 이제 생애 최초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역시 싸게 대출해드리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월세 그동안에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월세 사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하위 2, 3분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월세 보조금 10만 원씩 드리는 것까지 이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대해서는 하여튼 보니까 이제 되게 형편이 좋으신 분들 한 40% 정도는 자기 집 구하시고 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5, 60%의 신혼부부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결혼하면 하여튼 주거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근데 MB도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얘기들은 다 했는데 직원하고 난 다음에는 로봇 물고기 만드십니다. 그럼 MB나 예를 들면 뭐 문재인 후보나 같이 공약을 했는데 MB는 안 지키지만 문재인 후보는 꼭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혹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꼼꼼하시고요. 네. 또 꼼꼼하신 건 우리 MB도. MB가 더해요. 꼼꼼 쪽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가요? 네. MB 얼마나 꼼꼼한데요. MB는 자기 것만 챙기는데. 그러니까 그게 꼼꼼하다니까요. 일자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진짜 이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달성할 수 있는 거냐. 저희가 이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그 공약을 했는데 그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나가시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지. 네. 공공부문 이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예상하던 공격이었고요. 근데 후보께서 말씀은 민간 부분에서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뭐 그다음에 국내 경기 안 좋고 이러면 내가 약속한 거 지킬 수 있느냐? 정부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될 수도 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도 될 수도 있는데 공공 부분에 내가 지금 소방이나 뭐 경찰이나 이런 것을 뽑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거고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부터 전면에 내세우자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다 보니까 공공부문 81만 개가 전면에 나왔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지금 뭐 온대사방에서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후보의 진정성이 담긴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옆에서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그거 선거에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얘기는 지키고 싶다. 그래서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약할 때 그 공약 하셨잖아요. 내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에 일자리 그 현황판을 달겠다. 네네. 청년 실업률이 지금 얼마인지 내가 매일같이 보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자리만 생각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정말 그런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월 9일이 지나면 그냥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넘치지 않을까. 우선 저 제 일자리부터 좀 어떻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데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옷도 신발도 가방도 다 휴대폰으로 사는데 왜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사면 안 돼? 안 되긴. 휴대폰 전문 종합 모바일 쇼핑몰 굿딜이 있잖아. 굿딜. 사고 싶은 휴대폰, 내가 원하는 요금제, 통신사를 선택하면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상품이 자동으로, 상품도 쇼핑몰 수준으로. 복잡한 약정과 조건, 최저가를 찾아 발품 파는 일은 이제 그만. 이제는 가볍게 터치로 한 번에. 이제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구매하세요. 어플 다운로드 1위 굿딜.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혹시 그 문재인 후보님의 단점은 뭡니까?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진짜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는 다들 보시잖아요. 이렇게 토론을 보시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어눌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단어 써도 돼요? 아니 뭐 근데 그게 저희가 단점이죠. 단점인데 거기 또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배경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권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말씀을 하는데 변호사가 중간에 말을 끊으면 그러면 말씀들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가 늦는 거죠, 이게. 직업병이시구나. 그러면. 뭐 일종의 직업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청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그 요번에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번 토론에서 보셨나요? 4명이 쫙 질문하니까 어제 토론이요? 다 다 경청을 하시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딱 답답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경청의 힘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재인 후보 아니면은 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 유승민 후보가 자꾸 중간에 말 자르니까 그 말 자르지 마세요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본인 말씀이시니까 다 기억하시죠? 제가 제 질문을 드릴게요. 예, 북한 인권 결의안. 제 질문을 드릴게요. 진성준 TV 토론 당장에 민주당에 북한에 물어본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 저에게 거짓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제가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남의 얘기를 이렇게 경청하는 거기서 나온 단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홍종학 의원님은 친박 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도 싫어하지만 친박 인사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아주 치를 떨어할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홍종학 의원님이십니다. 왜냐? 당신이 빚 마음대로 꿔갈 수 있도록 해놓고 결국 그래서 그 집값을 올린 주범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니까 저는 요즘 하도 안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부채
뭐 총체적 부채, 이게 정말 산더미 같고요. 5월 9일에 정권을 인수한다 한들 이 경제 상황은 뭐 정말 아주 형편없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5월 9일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른 후보 정책 담당자들하고 제가 토론을 하는데 오늘도 최경환 구속부터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걸 이분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면서 사실상 이게 경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많이 망쳐 놓은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집권을 하더라도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거고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가게를 완전히 파탄시켜 놨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원의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150조 원 지금 재정 적자 나는 거로 알고 미친 있고요.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뭐 그래서 그 100조 원을 어디다 썼느냐? 이제 22조 원을 저 강물에다 갖다 썼고요. 그다음에 또 20조 넘게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또 갖다 버렸고요. 박근혜 정부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저렇게 됐고 또 뭐 창조경제센터 만든다고 해서 재벌들하고 이렇게 되고 재벌들한테 뭐 퍼주다시피 한 거죠. 부자 감세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150조 적자가 났죠. 안 되겠다. 이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에게 그야말로 퍼붓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경제 비상사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스케치북 들고 나와서 비상사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건 이재명 시장님께 형 얘기, 형. 네. 형 얘기한다. 이재명 시장님 더 이상 공약을 건들지 마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받아서 이재명 시장님 공약 중에 아주 멋진 공약이 뭐지요? 예, 청년 수당을 그 지역 화폐로 하겠다는 그게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같이. 온누리 상품권 같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딱 보고 저희 공약 중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복지 포인트를 받는데 그거의 30%면 한 4천억쯤 됩니다. 4천억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복지 아동수당 뭐 이런 거 복지 돈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대형마트 가서는 못 사용하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시장님 아이디어를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최소한 4조 원 이상 복지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야말로 돈벼락이 자영업자들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8조 원. 또 잘 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지를 높여가고 그러면 그 복지 돈 받은 거 가지고 동네 슈퍼 가서 물건 사시고 네. 그러면 동네 슈퍼도 좋고 복지 받아서 좋고 아동수당 그럼 자꾸 올라가고 경제 돌아가게 되면 경제 잘 되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 형.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기왕 이재명 시장 이 정책을 받아들이실 거면 그 법인세율 올리는 것도 좀 신경 쓰면 안 됩니까? 실효세율만 올릴 게 아니라 명목세율까지. 이거.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말 가능합니까? 중에. 네. 그거 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시장님처럼 그 이제 30%로 하면 네. 어떻게 하냐면 현대자동차를 미국으로 내보낼 때 지금 내보내는 가격보다 싸게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수익이 안 나고 미국 현지에서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에 낼 세금을 외국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서서히. 그러니까 사실상은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조금 어렵다고 봤고요. 네, 이거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오. 이재명 통 큰 사람이에요. 법인세율도 올리긴 올려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아니 문재인 후보께서 그거에서 동의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올리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천천히 가자는 주장이셨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최경환 구속. 네. 그렇게 한번 모셔줘야. 네. 거기서부터 난 경제개혁이 출발한다고 봐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는 바로 감옥 간다. 이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은 또 자본가 그 치마 폭에 그 몸을 숨겨가지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또 이 정치 그 국민이 세운 그 권력을 흔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구속이 첩경이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사실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 아까 면세점 말씀하셨는데 면세점에 제가 생각하는 그 유력한 용의자들이 있는데 예. 아직 검찰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밝혀지면 아마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정농단 세력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에 맞는 사람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놈들이 이제 권력을 행사할 때 그걸 농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경환도 사실 그 농단을 한 거예요. 아니 아무개 대통령 시대라면 아무개 노믹스 이래야 되는데 초이노믹스가 웬 말입니까 이게? 대통령한테 야단 맞았대잖아요.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노믹스로 바뀌었어. 네.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가름하도록 5월 9일 아침부터 5월 10일 아침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요. 함께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못 믿어 하시는데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이기 네네. 때문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실 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신다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고 가셔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다 같이 이루시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에 승부를 걸 겁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청년 실업률의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쌓고 그걸 토대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을 드리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고 와서 이번에는 문재인을 꼭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문득 좀 궁금해진 게 있는데 5월 9일에 뭐 가령 누군가가 당선 확정이 되면 다음날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예상 5월 10일 새벽 3시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지금.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 한강옥 씨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그럼 이제 나머지 비서들은 이제 방문객 달고 같이 들어가게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요. 이게 뭐 선거가 끝나도 사실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용을 갖추기까지도 아마 상당한 시간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이제 옮기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뭐 공약을 했고요. 예.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유홍준 전 교수님께서 그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옮길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원래 광화문을 그 광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MB가 이제 반대해서 안 됐는데 그분들이 요즘 신나셔가지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광화문서부터 청와대까지 다 함께 대한민국 이 600년 정도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뚫어버립니까 그냥? 다 공원이 되는 거죠, 시민공원이. 그래서 서울은 지금 용산의 그 미군 기지 네네네. 나가는 데가 공원이 됩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용산의 한강까지가 서울의 녹지축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에 허파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용산에. 그리고 이제 센터에 청와대 자리에 이제 거기가 녹지 공원이 될 거고요. 한번 기대를, 저는 매일 그런 생각하면서 지난 9년간 우리 국민들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5월 9일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노력하신 만큼 노력의 결과, 합당한 결과 받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홍종학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오늘 20주에 걸친 촛불 시민들의 뜨거운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열망. 20주 전에 이제 씨를 뿌렸다면은, 물을 주었다면 이렇게 열매로 하가 됩니다. 그 설명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생초예요. 생초. 아, 진짜요? 예. 조화가 아니라? 예, 의아리 나무라고. 의아리 나무. 진짜 예, 이걸로 오늘 밀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뉴스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취지로 만든 이 프레임 대 프레임이라는 책.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프레임의 역발상으로 완성된 19대 대선 가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책이죠? 돈 받은 만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얼마 안 줬어요, 여기서? 예. 이 책을 쓴 저자가 조윤호라는 작가인데, 미디어오늘 기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서울 시립대 다닐 때부터 아주 명 청년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조윤호란 이름 처음 들어봅니까? 조윤호요? 네. 같은 나이에 누가 있냐? 오창석이 있습니다. 조윤호랑? 네, 조윤호하고. 그 나이 때가 좀 어두운 나이군요. 물론 이제 제 나이 때 변희재도 있고 김용민도 있듯이 네, 오창석도 있고 조윤호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윤호 작가 많이 기억해 주시고 프레임 대 프레임 요거 굉장히 책이 좋습니다. 제가 양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굿딜이라는 어플 소개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구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디 뭐 대리점, 뭐 판매점 이런 데 자꾸 돌아다니시면서 호갱 되지 마시고 어플로 아주 스마트하게 구입을 하시라는 거죠. 네, 굿딜입니다. 네, 앱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검색했는데 여기보다 싼 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난처한 거죠. 난처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지간하면 하여튼 웬만하면 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들이 차를 사실 때 신차를 어떻게 견적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신차 노트에서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자동차 렌트에서 전국 메이저 리스 업체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신차 노트를 검색하시거나 전화가 가능합니다. 이거라도 하셔야지. 1522-0997. 안철수 버전이요. 1522-0997. 그렇지. 1522-0997. 반드시 신차노트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옳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맘마이스 다음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5천만 국민분들께 스케치북으로 강의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스케치북으로 강의를 하신 분. 감이 혹시 오시나요? 스케치북 필리버스터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환영합니다. 주무시나 보네, 주무시나 봐. 나오세요, 아저씨.
박근혜 정부 지금 재정적자 167조 낼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없습니다.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이게 문제예요. 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본인의 손으로 문을 열질 않아요. 아니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전 의원이에요. 아니 안에서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신 거예요? 아니 마이크에 대고요. 마이크도 들어주잖아요. 예. 돈만 많이 벌어라 하니까 대한민국인지 뭔지 신경 안 쓰고 거기 루비통과 에르메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전시관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돈은 덜 벌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선전 효과로 하면 그건 에르메스 이게 루비통 이 선전 효과가 아니죠. 이건 정말로 수천억 원의 돈이 우리가 광고 효과가 있는 건데 네. 당장 인천공항에 돈을 버니까 그냥 보안 요원은 이렇게 비정규직 쓰고 거기다는 이렇게 외국 이 명품 가게나 들여놓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부터 바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돈보다 우선하는. 문재인 후보께서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2달 후에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는 법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거물이시니까 법을 많이 발의를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중요한 게 세월호 사건이 나고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렇게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안전,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생, 노동자의 조건, 노동권, 인권 이런 걸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는 모든 정책은 바로 이 법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월 9일이 돼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평가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돈을 쓸 때 돈을 많이 버는 기업한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한테 돈을 쓸 겁니다. 노동 조건을 가장 좋게 하는 기업한테 돈을 쓰게 될 거고요. 그런 기업과 국가가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 조건에 과연 얼마나 많이 일자리를 만들었느냐, 얼마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꿨느냐, 이걸 가지고 그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예. 그 의원님, 지금 우리 사회 각처에서 응어리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대표적으로 KTX 여승무원들, 이분들도 사실은 안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 그 노동 현실과도 깊숙이 관련이 돼 있을 텐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없으신지? 지금 너무 앞서 나가셔가지고요. 예. 제가요? 아, 문재인 후보께서. 아, 제가요? 네, 제가. 야, 문재인 후보하고 나하고 같은 급이야. 그거 알아야지, 그걸.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김영민 보낼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네. 말씀하시죠. 예. 그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요. 네. 그냥 요즘 공약을 막 하세요. 그냥 나가서. 막 하세요. 막 하세요. 협의 없이.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노동이사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공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가시더니 노동이사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냥 하버리시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예.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라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현장에 항상 많이 다니시면서 그게 응어리진 게 있어서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캠프에서 걱정을 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지금 공약을 아주 멋진 공약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히 독단적이시네요. 패권주의 저기. 맞습니다. 참모들의 이야기는 듣질 않고. 들어가지만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안녕하십니까. 손 럭키입니다.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 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의 다음 대통령 선택을 위한 대선 가이드. 프레임 대 프레임. 프레임 대 프레임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씨 탄핵으로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 대선 주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유승민, 안철수, 김무성, 반기문, 박원순 이 8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책을 썼고요. 선거법에 걸릴까봐 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최상의 사운드와 경제적인 앰프 시스템, 유무선 마이크, 그리고 행사용, 강의용, 연설용 기기와 이동식 앰프, 게다가 차량 선방용 기기와 노래방 기기까지. 적재적소에 맞는 음향기기를 맞춰주는 업체.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 업체 경진 마스컴. 제품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경진 마스컴이 가장 실속있고 알맞은 음향 기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1544-4565, 1544-4565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주세요. 요요요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삼성 LG가 에르메스 자리랑 루이비통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500억, 뭐 300억, 뭐 200억 이렇게 자리마다 이제 그 돈이 있어서 그 돈 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못 들어온다 이런 건데 그 돈으로 하지 말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자랑스러운 기업들 앉혀주자는 거잖아요. 그 앉혀주는 선정을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자의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돈으로 딱 그냥 매기니까 명확하게 순서가 있는데 자의에 의해서 그걸 하게 되면 그분의 최순실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네. 아 좋았어. 적절한 지적이야. 휘청거리셨어 지금. 역시 이재명 캠프. 좋아. 송가혁 좋아.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니 우리 이재명 시장이면 저러시지 않은데 딱 들으면 좋아하실 건데 이런 거. 속으로는 이 생각 하고 계셨어요.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 서울역에 가보시면 알아요. 서울역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자마자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어요. 예외적인 사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다 공정하게 기회를 줘가면서 대한민국을 선전하는데 가장 좋은 제품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돈 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루비통보다 덜 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선전 효과가 네. 정말
손잡이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손잡이요? 네. 그냥 밀면 됩니다. 미는데 손잡이가 왜 필요해요? 네. 혹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여기 계신 분들께 그래도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종학입니다. 저는 제 소개는 정책하고 관계가 된다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2014년에 제 히트 작품이고요. 2014년에도 또 수제 맥주와 함께 대한민국의 수제 맥주 시장을 바꾼 홍종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빠터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이 음험한 빠터, 면세점 문제를 정면으로 정조준하셨던 분입니다. 이 면세점 주고받은 걸로 결국 뇌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함정을 이렇게 쫙 깔아놨죠. 롯데하고 신라만 왜 이걸 다 해먹느냐.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최순실 씨가 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예. 그래서 맞아. 그러고. 날려야 된다. 홍종학 날려야 된다. 안민석, 홍종학 날려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아니 저는 날라갔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대. 얘 날리라고. 네. 딱 집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 네. 그래서 김기식, 홍종학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지역구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두명 떨어뜨리. 이게 제가 그 유명한 안종범 수첩에 야, 지금은 또 이게 훈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찍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바로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십니다. 네. 예. 아니, 우리 의원님은 이번에는 왜 출마를 안 하셨던 거죠? 이제 지금 문재인 캠프에 있거든요. 네. 캠프에 들어오려고. 더 큰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지. 그랬군요. 네, 이제 뭐 경제부총리. 네, 글로 가야죠. 근데 이제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경제부총리가 된다면은 그 세상은 정말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래요? 아니, 이분의 그 경제 철학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이제 들어봐야죠. 아니 정말로요. 네. 그 문재인 후보님하고 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정책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5월 9일이 지나서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 매일 그 생각을 하느라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나는 경제부총리가 될 테니. 요즘 그 김종인 대표가 오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주 초조해 하시더라고요. 네. 씁쓸한 표정입니다. 네. 아니 아까 수제 맥주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 수제 맥주를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법을 바꿨습니다. 수제 맥주 관련 법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네. 여기는 수제 맥주 없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카페에 수제 맥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제 맥주는 만드는 데서만 팔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카페를 내면 수제 맥주 만드는 데서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뭐 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 기획재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고상하셔서 수제 맥주를 그렇게 아무데나 팔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법이 한 12년간 지속되어 왔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그때 외국 선수들이 막 오는데 수제 맥주도 없으면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그때 수제 맥주가 처음 허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12년 동안 이제 다른 데는 못 팔게. 그러니까 만든 곳에, 그러니까 양조한 곳에서만 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비라고 이것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근데 그런 법이 있는 명분은 뭐였습니까? 위생 뭐 이런 거였나요? 네, 뭐 그런 거죠. 위생이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주세가 비싸거든요, 맥주가. 세금. 맥주 뿐만 아니라 주세가 72%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60년대, 70년대는 주세가 전체 세금의 한 7%까지 됐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주세가 0.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끌고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오비 하이트가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오비는 사실 지금 한국 기업도 아니에요. 100% 벨기에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트만 지금 우리나라 맥주 회사고요. 얼마 전에 두산이 오비를 그 KKR이라고 하는 투자회사에 팔았고요. 아니 벨기에 회사인데 왜 이렇게 막 맥주가 맛이 없어요? 벨기에 회사는 좀 맛있어야지. 아니 지금 광고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안 얘기를 들어와. 그래서 우리 큰 맥주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는 하나밖에 없고 수제 맥주는 아무리 커져도 그 큰 맥주 시장에 잠식을 거의 안 해요. 뭐 1% 될 거. 지금 0.1%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이렇게 막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 고삐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통이 가능하게 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맛있는 수제 맥주를 이제 동네에서 드실 수 있게 된 거고요. 제가 그때 목표했던 것은 그 수제 맥주 세율은 72%인데 오비가 1,000원에 만들어도 72%, 수제 맥주 2,000원에 만들어도 72%니까 수제 맥주 세금이 2배로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세금 내리자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했고요. 그래서 기재부가요. 국세청에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기재부도 반대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수제 맥주 세율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의원님은 하고 많은 것 중에 맥주에 그렇게 주목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니 맥주에 주목하게 된 게 아니라 이건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하고 많은 것이 왜 이렇게 술 타령만 하셨냐고요. 네. 술을 좋아하시나 봐.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주를 수제 맥주를 워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요? 네.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 면세점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인천공항에 거기 그 출국 심사대를 딱 나가면 오른쪽 가장 좋은 자리에 오른쪽에 루비통, 왼쪽에 에르메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 공항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거기에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뭐 제가 이렇게 재벌을 사랑합니다. 친재벌 비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TV가 거기 있어야 되고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나가서 그 삼성전자 그 TV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럼 그거 보면 자기네 나라 가서 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긴 그러네 진짜.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 중소기업 좋은 제품들 쫙 있으면 네. 와, 한국 정말 좋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한두 시간 동안 거기서 구경하고 한국 제품 구경하고. 네. 그래서 목이 마르면 그 뒤에 이제 수제 맥주를 이렇게 쫙 늘어놓는 거죠. 또 맥주야. 그러면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맥주가 맛있는 맥주가 있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맥주집들을 찾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혹시 뭐 맥주 관련된 뭐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홉 같은 거 파신다든지. 그 수제 맥주 회사가 좀 협찬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아니, 경제통이라고 해서 모셨는데 뭐 맨 술 얘기만 하시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저희가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을들이 피해를 입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이제 가는데 새벽 5시에 국회의원 10대 명이 그 인천공항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앞에 계시는데 등치가 좋으세요. 그 총도 자기 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데 보안요원인데 이 보안요원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아니고 간접고용 노동자죠. 그래서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딱 느낌이 야 이거 인천공항 큰일 났다. 이런 분들이 보안을 지키니 이게 공항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데 이게 사고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그냥 그 보안구역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공항이 돈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항이 서비스는 뒷전이고 안전은 뒷전이고 돈만 많이 벌어라. 이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 난 거예요.